안녕하세요, 축구계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호날두, 산초, 바란 등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했음에도 최근 연이은 패배를 하고 있는 맨유에 대해 다뤘는데요. 최근 맨유는 전방에 공격적인 선수들을 배치하다 보니 후방의 수비 숫자가 부족해져 실점하는 경기가 많아지면서 이번 시즌 팀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무너지고 있는 팀의 밸런스를 잡아줄 선수에는 박지성처럼 공격수임에도 수비 가담을 많이 해주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래서 맨유에는 박지성처럼 공격수임에도 수비 가담을 많이 해주는 선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비 가담은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하는 순간 공격수들이 해줘야 하는 전방 압박을 말합니다. 과거 박지성의 플레이를 보면 동료 혹은 본인이 볼을 뺏겨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할 때 볼을 빼앗은 상대를 끝까지 쫓아가 그 볼을 다시 되찾아오거나 그게 어렵다면 상대를 압박해 볼 전개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플레이를 90분 내내 가능하게 한 강한 체력과 무작정 볼을 갖고 있는 선수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양몰이를 하듯 상대의 볼 전개 방향을 한쪽으로 유도했던 영리한 플레이가 은퇴한 지 8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박지성을 그리워하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지성 같은 선수를 아직도 그리워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아직 박지성 같은 선수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호날두, 산초, 바란 등을 영입하면서 이번 시즌은 맨유가 정말 우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레스터시티전 패배에 이어 리버풀전에서는 대량 실점을 하는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두 경기 연속 같은 문제로 패한 현재 맨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감독 교체, 선수 교체, 전술 변화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맨유 팬들의 그리움을 채워줄 제2의 박지성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레스터시티의 중원사령관 유리 틸레만스입니다. 윙어인 박지성과 포지션은 다르지만 현재 공격 성향이 강한 맨유 공격수들을 대신하여 중원에서 영리한 두뇌 플레이로 팀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틸레만스는 벨기에 명문구단 안데르트와 프랑스 리그1 에스 모나코를 거쳐 2019년 겨울 레스터시티로 임대 이적해온 벨기에 출신의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융화 출신의 박지성과 포지션은 다르지만 박지성이 상황에 따라 풀백과 중앙 미드필더로 소화했던 것처럼 틸레만스도 안데르트 시절부터 공격형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루 소화하고 있어 다른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선수입니다. 특히 틸레만스가 박지성과 가장 닮은 부분은 경기 중 팀이 수비나 공격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밸런스를 잘 잡아준다는 점입니다. 과거 박지성은 디펜시브 윙어라 불리며 공격 성향이 강한 선수들과 함께 뛸 때 자칫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팀의 밸런스를 잘 맞춰줬던 선수입니다. 틸레만스도 역시 현재 레스터시티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인 은디디와 공격형 미드필더인 메디슨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틸레만스는 공격 시 메디슨을 도와 같이 공격에 나서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요. 이는 메디슨에게 집중된 상대의 압박을 분산시켜 메디슨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여유로운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돕습니다. 반대로 메디슨이 너무 높게 전진한다 싶으면 틸레만스는 조금은 후방으로 빠져 만일에 있을 상대의 역습을 1차적으로 지연 또는 차단하는 플레이도 함께 보여주는데요. 틸레만스의 이러한 모습은 플레이메이커인 메디슨이 수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공격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현재 맨유에서 메디슨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틸레만스는 수비 시에는 후방으로 내려와 은디디가 홀로 수비 라인을 보호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전방 패스가 약한 은디디의 약점을 보완해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틸레만스는 함께 뛰는 파트너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주고 동시에 부족한 점은 자신의 능력으로 채워 레스터시티의 중원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틸레만스는 팀이 현재 너무 공격적이지는 않은지 혹은 너무 수비적이지는 않은지 경기 중 시시각각 변하는 흐름을 읽는 감각이 매우 좋은 것인데요. 상황에 따라 포지션도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영리함도 갖췄기 때문에 현재 공격과 수비에서 제대로 된 압박도 없고 위치 선정도 잘못해 상대에게 공간을 쉽게 내주는 품행 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제2의 박지성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기복은 있으나 큰 경기에 강하고
뛰어난 오프 더 볼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제시 링가드입니다. 박지성과 같은 윙어 출신으로 맨유 데뷔 초창기만 해도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공격 시 경기장 곳곳을 누비며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수비 시에도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해 팀이 수비 라인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도 했는데요. 또한 FA컵 결승전, 첼시, 아스날전처럼 큰 경기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볼을 놓치거나 드리블을 하다 턴오버하는 등 공격 상황에서 기본기가 다소 부족해 컨디션에 따라 경기력이 바뀐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시 링가드의 이러한 단점은 공격 쓰임에도 득점과 도움이 적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시 링가드의 부족한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은 골 결정력과 빌드업 능력이 부족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1920 시즌 90분당 기록한 기대 세컨드 어시스트와 기대 서든 어시스트 값이 당시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좋은 덕배와 메스트 웨질의 버금가는 기록으로 실제 공격 포인트 숫자는 적을지언정 볼 관여가 전혀 적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히려 제시 링가드의 오프 더 볼에서의 움직임으로 주변 동료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새로운 공간과 패스 루트를 만들어 득점 확률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좋은 공격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전방에서 부지런한 움직임이 부족한 그린우드와 연계 플레이에 약점이 있는 래시포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선수는 이번 시즌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의 윙어 레안드로 트로사르입니다. 트로사르가 속한 브라이튼은 지난 시즌 하위권으로 한때 강등도 걱정했을 만큼 성적이 좋지 못한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리그 9라운드 기준 5위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팀이 한 시즌 만에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차기 잉글랜드 국가대표 감독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레이엄 포터 감독의 역량도 있었지만 감독의 전술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트로사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 트로사르는 리그 전경기 선발 출전에다가 1, 2라운드를 제외하면 모두 풀타임 출전했을 만큼 강인한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시 강한 전방 압박과 상대의 볼 소유를 확실하게 방해하는 플레이로 팀을 돕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과거 박지성이 맨유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번 시즌 리그 9라운드 기준 전체 선수들 중 위치에 따른 압박 횟수와 전체 압박에 대한 성공률을 보면 트로사르는 공격 진영에서의 압박 횟수가 리그 5위, 성공률에서는 강한 전방 압박이 팀 컬러인 리버풀의 공격수들보다 높은 수치로 리그 탑급의 전방 압박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시즌 맨유 공격수들의 전방 압박 지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제외하며 모두 하위권으로 최악의 전방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연히 전방 압박이 없으니 상대는 쉽게 패스 전개가 가능하고 오랜 시간 맨유 진영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시즌 맨유가 왜 단 한 경기를 제외하면 매 경기 실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쉽게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방 공격수들의 압박이 절실히 필요한 맨유에게 트로사르는 필요한 영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반복된 문제점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솔샤르의 감독 역량이 제일 큰 문제이지만 공격과 수비를 따로 생각하는 현재 맨유 선수들의 모습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감독 교체 또는 선수단 교체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박지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맨유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 3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Coming soon!